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 머지 소트, 즉 병합 정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합 정렬은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분할 정복 알고리즘의 하나입니다.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 무엇이냐면 문제를 작은 문제로 분리해서 각각을 해결한 다음에 그 결과를 모아가지고 원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재귀 호출을 통해서 구현하게 됩니다. 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다시 불러오는 거죠. 이 부분은 실제로 자바 코드로 구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림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배열에 40, 20, 50, 10, 30, 70 순서로 자료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병합 정렬 알고리즘을 통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전체 배열을 두 개로 쪼갭니다. 두 개로 쪼개서 이렇게 중간 정도를 쪼개주면 되겠죠. 두 개를 쪼개서 일단 첫 번째, 먼저 왼쪽에 있는 거를 다시 볼게요. 이건 쪼갤 수 있으니까 또 쪼개요. 두 개와 한 개로 쪼개지고 두 개는 또 쪼갤 수 있죠. 그러면 또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지지 않을 때까지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합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40과 20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더 큰지 비교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40과 20을 비교를 해서 더 작은 거를 왼쪽에다가 큰 거를 오른쪽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20과 40으로 이루어진 조그마한 배열은 정렬이 완료가 됐죠. 그러면은 이제 남은 한 가를 봅니다. 근데 이거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쪼개지지가 않겠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다시 병합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배열과 비교를 해줄 거예요. 여기서 20과 50인데 20과 50은 어떤 게 더 클까요? 50이 더 크기 때문에 20을 먼저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40과 50을 비교를 합니다. 40과 50은 40이 더 작기 때문에 40을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남은 건 50이니까 다시 넣어주면 되죠. 이제 이 세 개로 이루어진 20, 40, 50은 정렬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10, 30, 70으로 가볼게요. 10, 30, 70은 또 쪼갤 수 있죠. 그러면 쪼개줍니다. 10, 30과 70으로 쪼개고 10, 30은 또 쪼개질 수 있으니까 10과 30으로 각각 쪼개줍니다. 그리고 10은 30이랑 비교했을 때 10이 더 작죠. 그러면 10이 먼저 들어가주고 30은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주고 이제 10과 30은 정렬이 완료가 됐어요. 그럼 70이랑 비교를 해야겠죠. 10과 70 비교했을 때 10이 더 작으니까 10이 먼저 들어가 주고 그 다음에 30과 70을 비교를 했을 때 30이 더 작으니까 또 30이 들어가 주고 그 다음에 남은 건 70 하나니까 70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0, 40, 50은 정렬이 된 상태고 10, 30, 70도 정렬이 된 상태죠. 이 두 개를 병합을 할 겁니다. 아까와 과정은 똑같습니다. 20과 10을 비교를 해 줄 겁니다. 20과 10을 비교를 했을 때 10이 더 작으니까 10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20과 30을 비교해 줍니다. 30이 더 크기 때문에 20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40과 30을 또 비교를 합니다. 40과 30 중에서는 30이 더 작으니까 30이 먼저 들어가고 그렇다면 40과 70을 비교를 합니다. 40과 70 중에서는 40이 작으니까 40이 먼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왼쪽 배열에 남은 50과 70을 비교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50이 작으니까 50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엔 70 한 개 남았으니까 70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10, 20, 30, 40, 50, 70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완료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바로 직접 어떻게 구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림으로 본 병합 정렬의 구조를 머릿속에다 잘 넣어놓고 실제 자바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건이 있겠죠. 여기서 배열을 받고 P와 R이라는 걸 입력을 받아요. 여기서 P와 R은 더 쪼갤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P가 왼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R이 오른쪽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R이 P보다 크면 그렇다면은 이게 쪼갤 게 남아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쪼개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쪼개기 위해서 중간값을 찾아야겠죠. 중간값을 찾는 연산은 뭐 단순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 소트를 다시 불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재귀 함수가 쓰인다고 했죠. 재귀 호출이 쓰인다고 했죠. 머지 소트 자기 자신을 다시 불러주는데 어떻게 불러주냐. 배열에서 P부터 중간까지 일단 한번 쪼갰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배열에서
중간값 다음 값부터 끝값까지 이렇게 쪼개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쪼갠 것들을 갖고 다시 병합을 해줘야겠죠. 정렬을 해서 그걸 위한 메소드가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머지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퍼블릭 보이드 멀지고 여기서 어떻게 받았죠? 먼저 배열을 받고요. 그리고 앞에 값, 맨 앞에 값과 중간 값, 그리고 맨 끝에 값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 내부에서 사용할 변수들을 선언을 해줄게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건 이제 정렬이 완료된 배열을 담아 놓을 배열이 필요하겠죠. 이 배열의 크기는 A의 길이와 같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순회하면서 뭔가 그 비교를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주기 위해서 while문을 사용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이제 비교를 할 거니까 비교할 대상이 남아 있을 때까지 반복을 해야겠죠. 그런 경우에 i는 중간값보다 작거나 같거나 같을 때 j는 끝값보다 작거나 같을 때 비교할 대상이 남아 있을 때죠. 이때까지 일을 하는데 어떻게 비교할 거냐? 만약에 a의 i번째 값이 a의 j번째 값보다 작다면 작은 거를 넣어줘야 되니까 작은 게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걸 봐야 되니까 k와 i를 각각 하나씩 증가시켜 주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나머지 경우는 그거죠. i 값이 aj 값보다 클 때, 그럴 때는 작은 거를 먼저 넣어줘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k와 j를 하나씩 늘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한쪽의 원소들이 다 정렬이 돼가지고 비교할 대상이 없어진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경우를 처리하는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게 먼저 정렬이 다 끝나가지고 왼쪽 거가 이제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원소들을 그대로 그냥 정렬된 것에 차례대로 집어넣어 주면 되고요.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끝값을 만날 때까지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렬이 다 됐으니까 정렬된 배열을 원래 배열에다 넣어줘야겠죠. 포문을 사용해서 정렬된 그 배열을 원래 배열에다가 하나씩 집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구현을 다 했으니까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과 같이 40, 20, 50, 10, 30, 70을 배열에다 넣어놓고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머지 정렬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머지 정렬은 일단 배열을 넣어주고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 0이겠죠. 그리고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를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10, 20, 30, 40, 50, 70으로 정렬이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어떤 구조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일단 브레이크 포인트 찍고 또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재귀함수다 보니까 상당히 디버깅 과정이 길어져서 좀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간략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지소트가 이렇게 서로 자기 스스로를 불러와서 다 쪼개놨어요. 그럼 이걸 다시 합쳐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데이터는 아직 건드려지지 않은 상태고 쭉 진행을 해보면은 여기에 정렬된 배열이 나오겠죠. 이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제일 작게 쪼개진 부분부터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비교를 해서 지금 값들이 하나하나씩 채워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정렬이 완료가 됐죠. 그러면은 이제 sorted라는 임시적으로 만들어준 배열에서 원래 배열 A로 집어넣어 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잘 작동을,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작동을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병합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걸 자바로 실제로 구현까지 해 봤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